1991년 일본의 이지마 박사는 다른 물질을 합성하던 중 흑연에 붙어있는 미지의 검은 물질을 발견했다. 직경이 최대 수십 나노미터로 머리카락 두께의 5만 분의 1에 해당하는 크기다. 대롱 형태의 튜브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이것이 바로 탄소 나노 튜브다. 크기는 작아도 이 탄소 나노 튜브의 힘은 무궁무진하다. 전자정보통신은 물론 기계와 과학 등 전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그 ITO라든지 다른 소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부리게 되면 잘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하기가 좀 어렵죠. 그럴 때 가장 필요로 한 그런 소재 중에 하나가 탄소 나노튜브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인간의 삶을 한층 업그레이드 해줄 차세대 기술로 손꼽히는 탄소 나노 튜브. 우리는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탄소 나노 튜브의 변신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나라 전기 분야의 발전을 선도하는 한국전기연구원. 이곳에서는 탄소 나노 튜브를 이용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 탄소 나노 튜브를 활용한 획기적인 연구 성과를 내놓았다. 온도에 따라 다른 색으로 표현하여 우리 눈으로 그 온도를 볼 수 있게 하는 열화상 카메라로 그 정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카메라 앞에 놓인 투명한 필름, 그리고 여기에 전선을 연결한다.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이 원료인 투명 필름은 비전도체로 전류가 통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이 투명한 필름에 전류를 흘리자 열화상 카메라에 열이 조금씩 오르는 것이 감지되기 시작한다. 투명 필름에 전기가 흐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기가 흐르는 투명한 필름. 이것이 바로 액정과 IT기기, 터치스크린 등의 핵심 소재로 쓰이는 투명 전극이다. 투명하다는 것은 결국은 상대방이 보인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전극이기 때문에 전기가 잘 통하는, 그래서 투명하면서 전기가 잘 통하는 필름을 투명 전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터치를 해서 움직이잖아요. 그 터치를 할 때 사용되는 터치 패널에 들어가는 게 이제 투명 전극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탄소 나노 튜브를 이용한 투명 전극을 만드는 것은 다소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 한계를 극복해줄 탄소 나노 튜브 코팅액을 개발해냈다. 통상적으로 입자를 용액에 분산시키려면 분산제를 사용한다. 분산제는 일반적으로 전기가 통하지 않는 재료로 분산제를 사용하게 되면 전기가 잘 안 흐르게 된다. 그러나 탄소 나노 튜브 코팅액은 분산제를 사용하지 않거나 아주 소량만 사용하기 때문에 전도성 있는 소재의 특성을 잘 유지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투명 전극 소재로 많이 사용하는 산화 인디움 주석은 한정된 자원의 양으로 가격이 비싸고 수급이 어려웠다. 반면 탄소 나노 튜브를 이용하면 재료의 국산화와 더불어 원가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기술을 이용하면 물리적으로 여러 번 증착해야 하는 등 복잡한 공정 과정을 거쳐야 하는 기존 방식에 비해 한 번의 코팅만으로도 투명 전극을 제조할 수 있어 전체적으로 공정 단가를 50% 이상 절감시켜준다. 탄소 나노튜브는 많이 휘거나 당기거나 해도 변함이 없고요. 그래서 전기가 잘 통하고, 그 다음에 탄소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화학적으로 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같은 거를 떨어뜨렸을 때도 전혀 변화가 없고요. 그래서 물리적, 기계적으로 안정한 전극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투명 전극은 굽히거나 휘어지면 소자가 깨지기 쉬운 데다 유연한 기판에 적용하면 성능이 낮아져 유연 디스플레이 등에는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탄소 나노 튜브는 휘어짐에도 잘 견디는 성질을 갖고 있어 다양한 모양으로 변형해 활용이 가능하다. 우리 주변에서 투명 전극이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것이 터치 패널이다. 터치 패널은 손가락이나 펜 등으로 화면을 누르거나 접촉하면
위치를 인지해 시스템에 전달하는 입력 장치를 말한다. 은행의 ATM기나 내비게이션, 노트북, 스마트폰 등에 모두 터치패널이 이용된다. 얇고 투명한 투명 전극의 기술만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얇고 가벼운 텔레비전은 물론 두루마리처럼 얇고 둥글게 말리는 휴대폰도 가능할 것이다. 그 미래를 현실로 옮기기 위해 투명 전극 연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본적으로 인쇄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사무실이나 집에서 사용하는 잉크젯 프린터를 떠올린다. 잉크젯 프린터는 기본적으로 잉크라는 물질을 이용해서 원하는 글자, 모양, 그림을 인쇄한다. 한국전기연구원에서는 이러한 인쇄 방식을 본떠 전혀 의외의 것을 인쇄해내고 있다. 우리가 집에서 흔히 쓰는 전자기기 안을 들여다보면 전선이 어지럽게 엉켜 있다. 바로 이러한 전선을 대신할 전자회로를 프린터로 찍어내는 것이다. 잉크젯 프린팅이라든지 다양한 패턴을 구현할 수 있는 인쇄 기법을 이용해서 인쇄를 하고 나면 전기를 띠는 어떤 모양이나 패턴이 형성되게 된다. 이러한 작업은 특별한 잉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것은 바로 전기를 띠는 탄소 나노튜브로 만든 잉크다. 한 20cc? 이 정도 양이면? 기본적으로 전기 전자 부품의 내부를 들여다보시면 굉장히 많은 회로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직접 한 번에 패턴을 내서 인쇄를 할 수 있으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굉장히 획기적인 기법을 말하고요. 전기를 띠는 물질을 이용해서 잉크나 페이스트를 만들어서 그런 잉크나 페이스트를 다양한 인쇄 기법을 통해서 직접 인쇄를 해서 전기전자 회로나 부품에 쓰이는 전극을 구현하는 것을 인쇄 전극이라 합니다. 전극성 나노 소재를 이용해 만든 잉크는 각 성분의 농도 조절에 따라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으로 꼽힌다. 저점도 잉크는 잉크젯 프린터로 기법이 한정되어 있다. 묽은 점도로 두께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 얇게 프린트해야 할 경우만 사용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저점도 잉크를 농축해서 만든 것이 고점도 페이스트다. 끈적한 고점도에서는 입자의 분산이 더욱 어렵다. 이 분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고점도 페이스트를 만드는 데 있어 난관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어려웠던 만큼 고점도 페이스트의 상업적 활용 가치는 더 크다. 업체에서 원하는 패턴을 빨리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하는데 저점도 잉크에서는 그게 한계점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고점도 잉크를 이용해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롤트롤 베이스의 인쇄 기법을 이용하면 상업적으로 굉장히 유용한 응용 분야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류를 띠고 있는 잉크를 사용한다는 것뿐 저점도 잉크나 고점도 페이스트가 완성된다면 일반적인 프린터와 방식은 같다. 원하는 전기회로의 모양을 입력한 후 인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도성 소재를 이용해서 잉크를 개발하고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인쇄하고 그 외에도 다양한 응용 제품도 많이 나와 있긴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은 남아있다. 이런 전도성을 띠는 물질들은 대부분 나노 물질들을 사용을 합니다. 이런 나노 물질들은 가장 큰 문제가 잉크로 변환을 시킬 때 굉장히 잉크로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해결돼야 할 난제들이 굉장히 많고요. 결국에는 얼마나 잘 잉크로 만들 수가 있느냐, 이게 획기적인 키가 되겠습니다. 깔끔하게 인쇄되어 나온 전기 회로. 과연 전기가 통할까?
실제로 전기를 연결하자 전구가 밝게 불을 밝힌다. 이 인쇄 전극이 앞으로 전기 전자 부품의 내부를 구성하는 많은 전기 회로들을 대신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현재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하면 액세서리 형태의 스마트워치나 스마트 글라스와 같은 액세서리형 기기들을 주로 떠올린다. 그러나 멀지 않은 미래 진정한 의미의 웨어러블 기기는 액세서리 형태가 아닌 우리가 항상 입고 있는 옷과 일체화된 형태의 의류용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의미하게 될 것이다.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현실로 옮기기 위해 개발된 것이 금속 섬유다. 금속을 가늘게 뽑아 실처럼 만든 섬유로 전기 전도성은 좋으나 꺾이거나 휘어지면 쉽게 끊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고가의 공정 비용과 인체에 좋지 않은 니켈이 기본이 되는 구조였다. 이 같은 한계로 높은 내구성과 전기적 특성을 가지며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소재로 구성된 전도성 섬유 소재 개발이 절실했다. 그리고 이러한 2% 부족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의류를 완벽하게 채워줄 탄소 나노 튜브를 이용한 전도성 섬유를 한국전기연구원에서 내놓았다. 전기가 잘 통하는 우수한 전기적 특성뿐 아니라 기계적 성질도 뛰어난 탄소 나노 튜브는 섬유로 제조하면 고성능 섬유 제조를 능가하는 신소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리고 이 기술은 고분자와 탄소 나노 튜브가 혼합된 반죽에 분산재 없이 은 나노선을 혼합해 섬유로 만들 수 있는 반죽을 제조하고 기존 습식 방사 공정을 통해 전기가 잘 흐르는 고전도성 섬유를 제조하는 것이다. 전도성 섬유는 그 의류용 전선 개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섬유하고 같은 기능을 가져야 돼서요. 섬유 만드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섬유에 코팅을 하는 방법도 가능하고 섬유에 전도성 필러를 넣어서 전도성을 부여하는 방법도 가능하고 그렇지만 이제 내구성 측면에서는 더 질기고 벗겨지지 않아야 되는 내구성 측면에서는 내부에 삽입하는 방식이 더 좋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외관상으로 일반 섬유의 실과 같아 보여도 전류를 흘려주면 전구에 환하게 들어온 불로 전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도성 섬유는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극한 환경에 일하는 잠수사나 소방관들의 체온이 너무 올라가거나 내려갔을 때 미리 경고해주거나 일반인들의 과도한 운동을 방지하기 위해 적당한 시점에 최적의 시간에서 운동을 멈추게 할 수 있게 알려줄 수 있다. 또한 심전도를 측정해 실시간으로 병원에 전송해줘 건강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유용한 소재가 될 수 있다. 발전 방향이 이런 액세서리에서 직물형 형태로, 그러니까 의류 형태로 바뀌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의류 형태가 되면 착용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 거부감이 더 없어지게 될 테고요. 그러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거기에 쓰이는 전도성 섬유라는 거는 우리가 바로 땀 흘렸을 때 그런 분해되거나 손상을 입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전도성 섬유 하면 다 금속을 생각하는데 금속이 아닌 다른 재료를 고려해야 된다는 게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멀지 않은 미래, 우리가 항상 입고 있는 옷과 일체화된 형태의 의류용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현실화되길 기대해 본다. 태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인 태양전지. 흔히 우주선이나 인공위성에 장착되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우주에서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좀 더 가깝게는 주변 공공기관이나 가정집 지붕에서도 길거리에서 흔하게 보는 가로등에서도 우리는 쉽게 태양전지를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태양전지는 우리 생활 곳곳에 접목되어 사용되고 있으면서 동시에 미래 에너지원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한국전기연구원에서도 태양전지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해 오고 있었다. 그동안의 태양전지는 실리콘과 무기물을 기반으로 휘어지면 깨지기 때문에 변형이 불가능했고 무게도 무거워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개발한 태양전지는 금속과 세라믹 섬유를 이용해 태양전지의 음극과 양극 구조를 직조기를 이용해 옷감을 짜내고 여기에 스크린 프린팅 공정을 통해 광전극과 염료를 프린팅해 옷감 형태로 만든 것이다. 이를 직조형 염료 감응 태양전지라 하는데 이는 옷감처럼 유연해 재봉과 재단을 할 수 있고 여러 무늬까지 새길 수 있다. 그리고 태양전지 전극을 실제 의류에 부착하거나 옷감을 제조할 때 태양전지 기능을 넣는 방식으로 응용할 수 있다. 염료 감응형 태양전지는 다른 태양전지들, 보통 반도체를 이용한 태양전지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다른 태양전지들은 다 반도체 원리를 활용하는데 염료 감응형 태양전지는 기본적으로 저희 배터리와 같이 전기화학 소자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에너지를 전환하는 과정 자체도 식물의 광합성 원리랑 굉장히 비슷해요. 약한 빛에서도 굉장히 고효율의 그 전기 발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발전소용보다는 저희가 이제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휴대용으로 사용하는 태양전지에 굉장히 적합한 구조의 태양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염료 감응형 태양전지는 식물이 광합성 작용을 통해 받은 태양 에너지를 전자의 흐름으로 만들어내 산화, 환원작용의 에너지로 쓰는 것과 같은 원리다. 단지 식물은 엽록소라는 염료가 빛을 흡수하여 에너지로 사용하는 반면 염료 감응형 태양전지는 빛을 흡수하고 반응하는 입자에 염료 분자를 흡착시켜 엽록소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했다. 태양빛이 흡수되면 염료 분자는 전자를 내놓게 되는데 이 전자가 투명 전극 기판으로 전달되어 최종적으로 전류를 생성한다. 기존 태양전지는 투시가 안 되고 태양빛을 직각으로 받아야 충전이 됐으나 염료 감응형 태양전지는 염료를 통해 자연스럽게 빛을 흡수해 전기로 바꿀 수 있다. 특히 태양을 비스듬히 비추거나 그늘진 곳에서도 일정한 발전이 가능해 건물 유리창이나 건물 외벽 등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이러한 섬유를 이용한 직조형 태양전지로는 세계 최초다. IT 기반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염료 감응형 태양전지의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수준, 거의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고 다른 태양전지 시스템까지 다 고려를 한다고 하면 아직 그 상용화까지는 조금 부족하지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저희 예상으로는 2, 3년 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그 정도 기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종 전자, 스마트 기기가 발전함에 따라서 중요한 것은 전력원이다. 끊임없는 연구로 태양전지가 미래 에너지로서 큰 몫을 해낼 것으로 기대해 본다. 때론 작은 것이 큰 것보다 더 강하고 위대할 수 있다. 실제로 탄소 나노 튜브는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 전지에 이르기까지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 기술이 앞으로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주목해 볼 만하다. 당신의 엉뚱한 질문을 유쾌하게 풀어드립니다. 엉뚱한 질문, 유쾌한 상상. 오늘의 질문. 소리로 유리잔을 깰 수 있다? 오늘도 엉뚱한 실험을 준비한 엉뚱군. 정말로 소리로 유리잔을 깰 수 있을까? 우선 유리잔을 두드려 소리를 낸 후 그 소리로 유리잔 고유의 주파수를 측정한다. 측정한 유리잔 고유의 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소리를 발생시켜 유리잔에 쏘아주면 유리잔 속의 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스피커의 소리에 따라 격하게 흔들리는 빨대. 유리잔이 진동하면서 그 안의 빨대가 흔들리게 된 것인데 유리잔이 갖고 있는 특정한 소리의 주파수를 고유진동이라고 한다. 자세히 보면 유리잔이 진동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유리잔의 고유진동과 같은 주파수의 소리가 진동의 진폭을 증가시키는 공명을 일으킨 것이다. 고유진동수란 한 물체가 가진 특정한 진동수로서 물체의 크기, 모양, 구성 물질 등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고 공명은 물체의 고유진동수와 같은 진동수를 가진
외력의 작용을 받을 때 진동의 진폭이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여기 각각 다른 길이의 줄에 달린 추가 있다. 동시에 추를 놓았을 때 같은 무게의 추지만 왕복 주기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재질이 같은 유리잔이라도 그 크기나 모양에 따라 고유의 소리가 달라진다. 이 소리가 내는 고유 진동을 측정해 그 주파수와 같은 소리를 쏘아주면 진동의 진폭이 커지는 공명이 일어나고 그 진동을 견디지 못한 유리잔이 깨지게 되는 것. 오늘의 엉뚱한 질문 유쾌하게 해결.